뭐 영상을 딱 이렇게 보면서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좌엽에 이렇게 2cm 된 게 동그란 게 있는데 이게 암이라는 거예요. 어린이 쇼크 먹었죠 사실. 안녕하세요. 랜선 진료소 전은정입니다. 오늘은 간암 환자들에게 희망이 될 만한 분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단법인 간한의협회 대표 민경윤입니다. 간암 수술하고 한 7년 됐는데 작년에 이 사단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간환우협회는 간염 환자분들과 간암 환자분들이 같이 계시는 그렇죠. 건가요? 지금 회원들 중에서 한 70%는 그냥 정상적인 간 질환 환자들이고 네. 한 30%가 간암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회장님의 이야기 조금 여쭤볼 텐데요. 간암 진단을 받으셨잖아요. 네네. 언제 어떻게 진단 받으셨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머니가 6남매를 낳았는데 6남매 중에서 5남매가 수직감염이 됐어요. 둘째 누나만 이제 수직감염이 아닌데 형님들이 저보다 이제 20살 위였었거든요. 어머님은 이제 59에 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시고 간경화로. 그다음에 그 두 형님들도 50대 초반에 그 간경화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형님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서야 가서 그 검진을 해봤죠. 네. 해봤는데 그 비형간염이 이제 알고 난 다음부터 했는데 그 90년대까지만 해도 비형간염에서는 이항원이 음성이면은 완치는 아니어도 네. 나았다고 그랬는데 저도 이제 30대 후반에 이항원이 음성이 되고 간 수치가 정상이니까 항상 건강 검진을 해도 이상 없다고 그랬죠. 이제 당신은 뭐 거친 간 소견이 약간 있지만 다 나았기 때문에 괜찮다 했죠. 그래서 모르고 지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와이프 건강 검진 따라가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이제 그 운전을 해주러 갔어요. 갔는데 거기 그 선배 의사가 야 너도 온 김에 누워봐 하더니 초음파 검사를 한 거예요. 그 초음파 하더니 너 이 지경이 될 도로 여태까지 뭐 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게 왜요? 그랬더니 너 이렇게 그 벌써 간경변 소견이 보인다. 그리고 간의 결절도 보인다. 1.7cm가. 그래 깜짝 놀랐죠. 여태까지 아무 이상이 없었었는데 CT를 찍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뭐 그 결절이 암은 아니었고 그냥 그 간경변 소견이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비료들을 먹은 거예요. 그 약을 드셨는데 간암이 되셨어요? 약을 그러니까 2014년도에 그 간경변 진단받고 그러니까 2015년 1월부터 먹게 된 거죠. 결국에는 선배한테 진료를 받는데 아니 형 이거 내가 그래도 한 6개월 먹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영상 검사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그랬더니 아니 야 뭐 수치 다 괜찮은데 뭘 또 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들어 나오는데 야 잠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더니 아 그럼 3개월 뒤에 초음파 한번 해보자. 그래서 거기서 초음파에서 나타난 거죠. 그 딱 10개월 만에. 그러면 검사 수치로도 아무 문제가 없었고 전혀 없었죠. 예, 증상도 없었고. 예. 그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회장님. 이게 이제 나중에 공부하고 나서 알게 된 건데요. 이게 그 간염을 몇 번 앓고 나잖아요. 그럼 간 경변 상태가 좀 되잖아요. 초기건 뭐 소묘화된 게 되면은 간 수치가 사실 안 올라가요. 간이 이미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의사들이 모르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그 최근에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의사들이 인식을 해가지고 아, 간 수치가 안 올라가도 그 바이러스 수치가 높으면은 약을 먹는다 해서 금년 3월 1일부터는 그게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럼 진단 당시에 암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였을까요? 그 초음파 영상 그 교수가 하더니 조금 껴도 하는데 자꾸 유심히 더 해요. 그래서 그날이 토요일 날이었는데 월요일 날 들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괜찮다고 내가 고등학교 선배니까 부담 없이 얘기하십시오 그랬더니 뭐 영상을 딱 이렇게 보면서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좌엽에 이렇게 2cm 된 게 동그란 게 있는데 이게 암이라는 거예요. 어린이 쇼크 먹었죠 사실. 그래서 발견된 거죠. 그러면 진단 후에는 어떤 치료들을 실제 받으셨나요? 아버님도 그 간경변이었고 두 형님들도 50대 초반에 돌아가셔가지고 사실은 이식을 하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 이제 공부도 해보고 나니까 이 초기 때 이식하면은 예후도 좋고 그래서 이식을 하려고 했는데 그 아산병원에 그 와이프 동창 남편이 있어요. 아주 좀 유명하신 분인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장기를 사용할 때까지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식을 해도 늦지 않는다. 그게 구제간 이식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식한다는 말을 못 꺼냈어요. 그게 결국에는 그 선배님 조언대로 그냥
그 절제 수술을 한 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잘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초기였는데 이식한다고 하셔가지고 실제 그렇게 이식을 받으시는 분도 있으세요? 많습니다. 예, 지금은 수술하는 것도 발달해가지고 초기가 아니어도 이식을 해요. 하는데 사실은 이식하려고 맘먹으면 초기에 하는 게 제일 또 예후도 좋고 재발률도 적어요. 근데 이식을 좀 쉽게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식하고 난 다음에 한번 그 재발하고 나면은 어떡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면역 억제제를 먹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초기 이식을 받으려면은 가족이어야 되잖아요. 사실 다른 타인의 장기는 말기 환자들에게만 순서가 돌아가지 그렇죠. 않나요? 예, 잘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는 그 장기 기증을 안 하잖아요. 네.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거의 뭐 100명에 한두 명만 뇌사자 그 간이식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건 정말 말기 정도 됐었을 때나 그 받게 되는데 보통 그래서 95% 이상은 다 생체 간이식을 하죠. 근데 생체 간이식 조건도 있어요. 사실은 직계가족. 네, 그렇죠. 예. 요즘에 좀 그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 아산병원에서 2대1 이식이라고 그래요. 두 사람이 간을 주는데 그 자엽만 줘요. 자엽 30%만 주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여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적거든요. 원래 생체 간이식을 하게 되면은 위협을 줘요. 70%를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공여자는 30%를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게 리스크가 좀 있어요. 간은 재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부피가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30% 간이 부피가 늘어나서 한 원래 70%, 80%까지는 늘죠. 그래서 이식을 할 때 2대1 이식을 하는 것이 좀 좋은 방법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에는 뭐 가족 중에서 아들 한 명이 우엽에 70% 줬다고 하면 이제는 아들 두 명이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하면 30단 조금씩 떼어가지고 주거나 그렇죠. 이런 게 가능한 예, 거죠? 그 가능하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자식한테 받는 것보다 부부 간에 받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젊은 애들이 이식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평생 동안 거기에 리스크를 좀 안고 가요. 우엽 70%를 떼주는데 또 거기에 쓸개까지 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쓸개 없는 그 생활을 살아야 되죠. 평생을. 근데 2인이 공여를 하려고 하면 배우자 한 명밖에 없어서 그걸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자식이 한 명. 자식. 예, 자식. 공여자도 요즘에는 복강경으로 해요. 그러니까 표 안 그 나죠. 부담이 좀 훨씬 덜 가죠. 적긴 네. 하겠네요. 그게 지금 1대1 이식을 해도 그 복강경으로 이렇게 빼내기도 하는데 네. 그 2대1 하면 무조건 복강경으로 가는 네. 거죠. 예. 그게 많이 발달했어요, 사실은. 보통 L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짝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 특히 그 여자들은 얼마나 그 저거에 평생 동안이죠. 딸이 그 공유한 사람은 L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평생 비키니 못 입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이제 복강경으로 공여자가 하니까. 회복은 어떤가요? 회복은 보통 공여자 입장에서는 회복은 한 일주일이면 회복돼요. 예. 퇴원할 정도 됩니다. 일단 회장님이 간암 진단을 받으셨을 때보다는 새로운 치료법이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 주목받는 신약이나 치료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수술할 수 있는 범위가 한 20%, 30%밖에 안 되거든요. 그만큼 절제할 수 있는 범위도 적어요. 근데 그 요즘에는 그 간암이 크고 그래도 색전을 먼저 근데 원래 색전을 하게 된 거는 이게 이제 순서가 밀리다 보니까 그 조금 그 사람한테 조금 리스크를 덜 안기 위해서 색전술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네. 이제 좀 죽여놓은 다음에 절제 수술을 했는데 그게 하고 나서 보니까 재발률이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옛날에 그 고주파만 했던 것도 지금 삼성병원 같은 경우에서는 그 색전술을 하고 그 다음에 고주파를 또 하고 그래서 비수술적인 치료 1차적으로만 치료하고 그다음에 2차에 절제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두 번째 이제 항암제 중에서도 옛날에 표적 항암제만 나와 있다가 그 작년 5월 1일부터 그 면역 항암제인 티센트릭 플러스 아바스틴이 나와서 좋은 치료제가 많이 나와 있죠. 회장님 현재는 간암 완치 판정을 받으신 거죠? 기분이 되게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다른 암은 이렇게 이제 5년 지나면 완치라고 하는데 네.